일렉트로캠입니다. 오늘은 간략히 정확한 지난 1분기 각 브랜드별로 판매량을 알아볼까 합니다. 근데 시작하기 앞서 테슬라가 이미 영상을 공개했는데 공장 내에서 unsupervised FSD 이제 만들어진 신차들이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다른 브랜드들이나 이제 레가시 브랜드들은 사람이 직접 움직여서 뭐 배에다 실는다든지 차를 이제 다 움직이는데 테슬라는 알아서 공장 내에서 알아서 이제 다 배달될 때까지 이제 다 이동하고 이걸 다 알아서 하는 거죠. 그게 벌써 5만 마일이 넘었다는 겁니다. 이제 차가 생산되는 족족 계속 공장들도 워낙 기가 팩토리니까요. 그 큰 데를 이제 다 돌아다니는데 인상 깊었던 건 이제 사이버 트럭마저도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모든 차들이 FSD가 다 지원되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게 되고 예전에는 그게 좀 신기했는데 처음 차를 받으면은 캘리브레이션 과정이 필요했는데 이렇게 혼자 공장에서 돌아다니면서 하면은 아마 캘리브레이션 공정이 필요하지는 않지 않을까. 그리고 최근에 이제 로너카 제 차를 수리하느라고 리콜 때문에 맡겨놓고 차를 받았을 때 보면 FSD가 기본적으로 다 풀려 있는 것을 보면서 이런 면에서는 정말 테슬라가 정말 앞선다라는 느낌이 듭니다. 지금 어떤 회사들도 이렇게 하는 회사가 없으니까요. 이런 면에서 이제 테슬라에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. 자, 이제 상세 판매량 콕스에서 이제 조사한 게 나왔는데 참 많은 브랜드들이 올라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제 테슬라의 파이를 야금야금 잘 갉아먹었고 이제 많이들 이제 옛날에는 파는 브랜드가 별로 없었는데 그래도 꽤 올라왔는데 아직까지는 테슬라와 다른 브랜드들은 넘을 수 없는 강은 있지만 BMW가 10,000대 이상 작년 분기죠. 작년 분기 대비 26.4%나 올라온 게 눈에 띄게 왔고요. 근데 여기 보면 쉐비 같은 친구들이 100%가 넘는데 이 친구들은 워낙 들쭉날쭉하고 10,000대도 안 팔다가 이제 10,000대가 넘으면은 저 숫자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. 근데 포드도 11% 이상, 제네시스가 900대 좀 넘게 팔다가 이제 1496대 이렇게 팔아서 50% 이거는 아직은 갈 길이 먼 거죠. 현대가 한 5.1% 증가했고 기아가 오히려 마이너스 24%를 찍었습니다. 벤츠는 아마 브랜드 재정비로 인한 이제 반토막이 났고요. 포르쉐는 마칸이 투여됐기 때문에 249%나 올랐다고 그러는데 아마 마칸은 EV 때문일 겁니다. 테슬라가 마이너스 8.6%를 찍어서 12만 8천 대를 팔았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거 미국 얘기입니다. 미국 시장만 얘기하는 건데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가 10.6% 상승한 약 한 30만 대가 못 미치는 걸 보여줬고요. 근데 그렇게 욕을 먹었는데 CEO의 정치적인 스탠스나 이런 것 때문도 있었지만 미국에서 무려 아직까지도 44%나 차지하고 있습니다. 마켓시어. 대단한 거죠. 그러니까 12만 8천 대, 포드가 추격을 하고 있지만 22,500대, 쉐비가 19,000대 정도, 현대가 한 12,000대. 그러니까 기아도 합쳐야 되네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어쨌든 현대에 대비해서 딱 10배 팔았네요. 테슬라가 미국에서. 근데 이제 상세 모델에서 그렇게 모델 3가 안 된다 그랬는데 작년 같은 분기 대비 무려 70.3%가 올랐고요. 이게 놀라운 게 S가 꼴랑 1,000대 좀 넘게 팔았고 X가 3,800대를 이게 리프레시가 당연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이게 좀 위태위태해 보이고요. 모델 Y는 이제 주니퍼 때문에 마이너스 33.8%를 찍었지만 이게 올라온다라면은 아마 여름에는 마켓쉐어 50%를 다시 회복하지 않을까, 그 언저리에 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. 아직까지도 제가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가끔 재고를 확인해 보면은 신형 모델 Y는 아직 인벤토리가 없습니다. 이 동네에서. 마칸 때문에 보시다시피 포르쉐는 마칸 영향이 컸고요. 타이칸은 이제 한 분기에 1,000대 파네요. S보다도 S가 했는데 타이칸이 1,000대 간 넘네요. 1,019대를 팔았습니다. 거의 존재감이 없고요. 마칸 아니었으면. 근데 포르쉐는 내연기관도 잘 파니까요. 리비아는 R1T 트럭이 1,700대를 팔았습니다. 작년 이맘때 대비 마이너스 47%입니다.
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가격이 많이 오를 것 같은 타이틀이었지만 1000불밖에 안 올렸죠. 그렇지만 판매량은 지금 텍스 크레딧 및 여러 가지 악재들 때문에 마이너스 47%. 쉽지 않습니다. 저러다가 빨리 그러니까 모델 Y급의 모델들이 나와야지 R1T는 존재감이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. 테슬라 모델 S도 마찬가지고요. 제가 갖고 있지만 X나 X도 한 분기에 1000대로 떨어지면 진짜 큰일인 겁니다. 큰일. 그래서 테슬라가 빨리 리프레시가 필요한 것 같고요. 사이버 트럭이 6400대를 팔아서 작년 이맘때 대비 128% 상승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. 제가 놀라웠던 사실은 탑10 EV 모델을 보면요. 모델 Y, 모델 3가 여전히 압도적인데 전에 그래도 베스트셀링, 그러니까 전기 픽업 트럭 중 1등이라고 했는데 올해 스타트는 포드 F150 라이트닝이 사이버 트럭보다 더 팔았습니다. 소폭이지만 더 팔았습니다. 700대 좀 넘게 더 팔았는데 놀랍습니다. 사이버 트럭도 좀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. 물론 다음 분기를 이제 가봐야 알겠지만 이 비싼 모델들이 쉽지가 않네요. 그러니까 예상보다 5000대 이상은 더 팔았는데 라이트닝보다 덜 팔았다는 게 저는 놀랐습니다. 테슬라도 좀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이제 그 저가요. 좀 해도 좀 너무하다. 저는 아무래도 상위 모델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서스펜션도 에어서스가 아니라 너무 저건 좀 그 에어서스까지는 참아줄 수 있는데 다른 너무 많은 액세서리들을 뺐고 또 알아보니까 그게 다 사제로 달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. 저런 건 좀 불편할 텐데 싶은 것까지 좀 많이 빼서 조금 그렇긴 한데 가격이 그래도 접근성을 올려줬으니까요. 그래서 제가 포드 F150을 간만에 다시 봤는데 카인드라이브에서는 이게 5만 불도 안 되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홈페이지를 가서 요번 달 요걸 보니까 6만 3천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. 근데 주행거리가 240마일입니다. 얘도 좀 애매한데 물론 텍스 크레딧을 받으면은 접근성이 5만 불 때는 이게 장난이 아니었을 테고 저거 예약이 넘쳤던 시절이 있죠. 근데 지금 일단 홈페이지 가면 6만 3천 불인데 텍스 크레딧을 받으면은 5만 불 중반대로 오니까 접근성이 사이버 트럭하고 이건 이 비교가 안 되네. F150이 압도적으로 낮았습니다. 그리고 좀 높은 모델, 그러니까 라이트닝 플래시로 올라가면은 주행거리가 이제 300불로 가거든요.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좀 쓸만한데 텍스 크레딧 받으면 6만 불이니까 사이버 트럭 대비 굉장히 가격 경쟁력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 영향이 좀 크다고 보고요.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사이버 트럭이 무리를 해서라도 가격을 좀 낮춘 것 같습니다. 근데 아무래도 오토파일럿이라는 막강한 무기가 있으니까. 근데 여기도 이제 블루 크루즈. 그래서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합니다. 2분기, 3분기 때 사이버 트럭의 판매량을 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하여튼 포드가 굉장히 선전을 했고 이 부분은 그래서 저는 항상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여드리는 게 이 채널에 맞다고 생각되니까 조금 사이버 트럭 판매량이 아쉽다고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. 근데 그 이면에는 가격이 있었고 그래서 사이버 트럭도 많이 낮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근데 S랑 X는 필히 진짜 다시 한번 리프레시가 필요하고 다른 브랜드들이 많이 선전했지만 여전히 테슬라 대비 건널 수 없는 강이 하나 존재한다. 그래서 2, 3분기를 또 지켜봐야겠다. 여전히 여러 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상당량의 포션을 가져갔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.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.